존재의 기원 네 번째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상대성 이론의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연력학이죠. 연력학적인 그 시간의 화살.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엔트로피는 이제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대성 이론의 측면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보고, 양자역학이나 연력학에 관한 부분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거 잘못됐네요. 시간의 흐름은 항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4년으로 하셨네요. 완전 잘못됐네요. 아주 비유를 좋게 해주셨네요. 시간의 흐름이 이제 거꾸로 왔는데,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상관없습니다. 2024년이나 25년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근데 시간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시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뜻이 엄청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른 것도 시간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거, 그다음 두 사건 사이의 간격도 지속 기간도 시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한 순간도 순간이라고 그러고, 그 물리학자 이제 블랙홀의 영혼을 만든 이제 존 아치볼드 휠러 같은 사람은 모든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나기 않도록 해주는 순서를, 이름표를 매겨주는 순서, 딱지를 매겨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답게 정의를 내렸는데, 저희는 시간 그러면은 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 뜻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30몇 개인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 그러는데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하고 공간이 그리스의 이제 파르메니데스죠. 파르메니데스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는 시간하고 이제 굉장히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만약에 존재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비논리적이다. 일상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그거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건 원래 변화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사람이 서양 철학의 존재론의 창시자이자,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게 2500년, 2000년 이전에 옛 그리스 철학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당연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참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헤라클레이투스는 아니다. 만물은 흐른다. 옛날에는 만물은 유전한다 그랬죠. 흐를 유지하다가 이제 변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흐른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로 아무도 같은 강에 발을 두 번 담그지 않는다. 끊임없이 만물을 흐르고, 또 이제 이 연장선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건 시간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시간에 하고 이거는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중세 과학이 이제 시대로, 근세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시간 문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은 뭐냐면은 이 프린시피안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걸 문구는 조금 틀리지만 의미는 이제 이거죠.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있는 거다. 거기 무슨 시간이 있고 없고가 있냐? 시간은 그냥 있는 거고 공간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이거는 사물이냐하고 관계없이 물질이나 그대로 절대적으로 있는 거다. 반면에 이제 라이프니츠는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물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 부차적인 이런 저거지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미적분도 이제 거의 동시에 발견했잖아요. 그 경쟁 관계 있었는데 뉴턴이 이제 자기가 왕립학회 로얄 소사이티 회장하면서 조사위원회를 시켜갖고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 그 미적분을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자기 편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둘이 사이가 이제 이 시공간 문제 갖고도 막 티격태격 싸웠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소문에 의하면은 그 시간이 이제 템푸스 라틴어로는 템푸스 영어로는 타임 불어로는 똥 그러잖아요 T로 그래서 자기 이름에서 T자를 뺐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서 시간은 없다 이거는 환상이다 해서 T자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을 이제 라이프니츠하고 이 뉴턴의 제자하고 처음에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둘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찍 타결을 하는 바람에 논쟁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죠.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제 먼저 갔기 때문에 이후 200년 동안은 뉴턴이 이제 워낙 만일력으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는 그 의견이 과학계를 200년 동안 지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철학계에는 약간 틀려갖고 라이프니츠의 이제 그 의견이 약간 반영이 된 게 칸트는 이제 그러죠. 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를 갖다가 두 개를 다 섞은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원래 없는 거다. 실체가 없지만은 사람이 인식을 하는데 인식의 틀로 선언적으로 모든 사람이 딱 대부터 갖고 있는 게 시간 공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사람이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있다. 시간 공간이. 그리고 이제 양자적인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된 게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이 맥다카트라는 케임브리지의 이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거 유명한 책인데요. 시간의 이제 비실제성이라는 이 유명한 책인데 1908년인가 이걸 내갖고 아주 정교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논리를 펴갖고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논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논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본 거는 이제 시간을 두 가지 경우를 A 시리즈, B 시리즈 이렇게 봐갖고 하나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걸 A라고 그러고 하나는 앞뒤 전만 보고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논리 분석을 해서 두 경우 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따라서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워낙 이 정교해갖고 아직도 이제 이게 철학자들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심지어는 물리학자들도 이제 이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쯤에 즈음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즈음을 해서 그때 이제 나온 게 그때쯤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를 해서 아니 시간이 왜 없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느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있지 않느냐 현재는 분명하게 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그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지만 현재는 분명하다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있다 하는 게 이제 현재주의입니다. 현재는 확실하게 됩니다. 하는 게 현재는 이제 철학 어떤 저입니다. 지금 20세기 이제 후반의 철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논하고 이제 있는데 이 현재주의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지금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원래 뭐 이 우주의 시간이고 원래 이런 걸 원래 따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전자기파 맥스웰의 이제 그 전자기파 여기에 대한 논문이죠. 특수 상대성 원리의 이제 원래 그 제목이 저거잖아요. on the electrodynamic of moving body.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적인 그런 동력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자기파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사람이. 1905년에 이제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내놨는데
뭐 이게 아까 그 영문은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독일은 이제 그것도 한 20몇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 페이지가 굉장히 길지만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첫째,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그 관성계라는 건 이제 물리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게 굉장히 이 용어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해서 정지에 있는 물체나 아니면 똑같은 속도로 가는 물체, 여기 이게 관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지에 있는 것도 똑같은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가는 이런 물체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런 관성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누가 있더라도 어떤 물체가 있더라도 B라는 건 물체도 되고 뭐 지구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두 개입니다, 이 원칙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단 두 개의 원리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첫 번째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갈릴레오가 이제 그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그 대화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632년에 내고 1835년까지 한 200년 동안 이제 금소와 교황청에서 금소로 이렇게 지정했던 책인데 이게 이제 두 개의 체제라는 건 코페르니쿠스 체제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체제죠. 순동설과 지동설 체제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어떤 이제 배가 있는데 그 배 속에 선실에 어항도 있고 뭐 나비도 날아다니고 똥파리도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물병도 있어 물도 이렇게 따라 먹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배가 정박에 직결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 배가 조용하게 떠나면은 그게 항해하고 있는 건지 정지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건 관성계 정지에 있거나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이게 이제 갈릴레오의 상대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출항된다거나 속도가 변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움직인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뭐 안에 보면은 저기서 뭐 물도 따라 먹고 뭐 다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정지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뭐 음식도 먹고 코스도 따라 먹고 뭐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성계에서는 이것도 관성계, 여기 서 있는 것도 관성계, 여기서는 물리 법칙이 똑같이 진행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활용돼서 이제 전철 안에 여기서 막 뛰어가면 시속 10km로 뛰어간다고 전체의 속도하고 뛰어가는 속도하고 뭐 플러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비행기 안에서 뭐 이 사과나 공을 갖다 이렇게 건졌다면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근데 이 비행기가 쭉 갔다 가서 여기 가도 계속 날아가는 거는 그대로 떨어지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보면 이거는 그냥 슉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과가 사실은 이 투명창으로 본다면은.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5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초속 100km로 총알을 막 쐈다. 그러면은 저 총알의 속도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100km, 초속 100km죠. 100km. 근데 이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150km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총을 쏴도 이 속도일 겁니다. 이 안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운동은. 상대적으로. 상대 속도를 더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관측자가 보면은 이제 그게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지 보이지만은, 같은 게, 이 사람은 서 있는 게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관성의 법칙인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자주 경험해 보잖아요. 기차나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기차가 정지해 있는 줄 알잖아요. 똑같으면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 그 옆에 만약에 약간 이거로 가면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운동은 완전히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그 속도는 2배가 될 겁니다. 각 기차의 속도 2배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똑같다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만 이건 이미 갈릴레오가 다 얘기한 겁니다. 갈릴레오 상대성 이건 다 이미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그 생각을 조금 이제 이 과학 현대 그 물리학의 용어로 살짝 이렇게 바꿨다 보니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는 두 번째죠.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어느 관성계나 일정하다. 이거 말이 복잡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아까 기차가 빨리 가거나 같이 가면 그 자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듯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빛은 누가 보든 밖에서 보건 안에서 보건 똑같다는 거죠. 빛이. 이게 이제 까무러치는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생각이 왜 나왔는지 이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라데이죠. 파라데이는 이제 국립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정기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인데 엄청난 실험을 해갖고 왕일 아카데미 그 회장을 영국에 2번이나 추천을 했는데 거부를 한 사람은 거부가 아니라 사양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사 자리도 사양을 하고 그냥 연구만 하다가 아주 정말 겸손하게 엄청난 그 과학적인 업적을 쌓고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초등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을 했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제 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맥스웰이죠. 맥스웰이 1865년에 그 파라데이의 아주 발견을 갖다가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게 여기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 작년에 김인명 교수님 이게 그 맥스웰 방정식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포기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물리학과에서 뭐 대학원 입학 시험 볼 적에 단권 시험 문제라면서 면접 볼 적에 맥스웰 방정식. 그러면 이게 벡터 알아야 되고 미분도 알고 하는데 이건 더군다나 벡터 미분 방정식인데 이거를 또 우리가 좀 힘든 거죠. 기초 수학부터 이렇게 쭉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이 파라데이나 맥스웰이 했던 거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장이라는 개념이죠. 필드. 그 뭐 물리학에서는 마당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물리학에서는 필드 장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 세상 입자를 뭐로 봤니? 입자나 뭐 이런 거로 봤는데 파라데이나 이 맥스웰이 그 중요시한 거는 이 세상은 장이다 하는 겁니다. 장. 그 보면 여기 지남철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뭔가 힘이 있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근데 그냥은 모르는데 숟가락 뿌려보면 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힘의 장이라고 이제 파라데이는 이제 그걸 힘의 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간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 이 개념이죠. 이거 뭐냐면 공간이 입자 이런 거 이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공간에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역선이라는 건 이런 선이죠. 힘의 방향.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 그 요지는 뭐냐면은, 이 방정식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전하나 가만히 있는 자석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움직이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역선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이 방정식은 뭐 무지하게 힘든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다룰 수가 없고요. 다음에 이제 뭐 한 4-5시간 걸쳐갖고 다시 해주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제 뭐 그림만 이제 이렇게 그림만 대략적인 이 수식을 떠나갖고 4개의 방정식인데 그걸 한다면 첫째. 맨 첫 번째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그뭐 발산연산자, 뭐 이제 이런 대일 뭐 연산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게 여기서 전연타를 저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요거만 보면 요거는 이는 이제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전기장은 요건 전하의 밀도. 전하라는 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그 전기 양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거고 그게 이제 얼만큼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엡실론은 진공에서의 유전율, 다시 말해서 전기장을 얼마큼 발생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딱 요점을 얘기한다면은 전하를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물질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간단하게 해갖고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거는 요 밑에 이제 분모가 들어간 거는 공간에 그런 전하가 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으면 뭐가 생기는데 그거를 생기는 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정식 요거는 이제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은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에는 자아가 없다. 전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자아가 없다는 거죠. 우주에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자기 이해. 그래서 자아가 없다는 거는 전하가 없어도 회곡선을 이용해 이렇게 가고 독자적인 그런 자아가 없다는 거죠. 독자적인 자아가 없다. 이게 그 얘기고 그리고 항상 저거는 두 개를 가져서 회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됩니다. 전체 유출이 자기장을 통한 어떤 에너지 유출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전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장은 이건 자기장이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갖고 저렇게 뭐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왔다 하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발전기 원리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이게 t인데 시간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전기장이 생긴다. 뭐 그 얘기죠. 이 수학식은 뭐 땅을 치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전기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전류를 흐리게 하거나 그러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결국 이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이제 수식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거 네 개인데 리차드 파인만인가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방정식이 사실은 우리 이제 현대 뭐 전자공학이나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 이제 이 장애 개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생각할 적에 남북 전쟁은 말단 지역적인 문제다 그랬다고 그래요. 리차드 파인만이 이 방정식에 비하면은 네 개의 그거는 말단 지역적인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맥스웰의 방정식이 아니고 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전하나 가만히 있는 자아는 이제 그걸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그럼 이제 전하가 있는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이제 하나 뭐 어떤지 전하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물체 내에 중성자가 많거나 중성자가 많냐 전자가 많냐 뭐 그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중성자 양성자가 많으면 플러스 전기를 띌 거고 전자가 더 많으면 물질 내에 마이너스 전기를 띌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전하를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파라데이 식으로 이 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은 맥스웰이 생각한 거는 전자기파,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전자기파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전하나 이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은 전기장이 생기고 수직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그럼 요거 때문에 또 생기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또 생기고 전기장 생길 때는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생겨갖고 결국은 이게 빛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전기장이 계속 움직이는 게 하나가 생기니까 줄줄이 그냥 쫙 되는 어떤 교란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맥스웰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전기장, 자기장이 그냥 저절로 툭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셀프 프로파게이팅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끝에 보면은 하나가 이제 전기장 생기고 자기장 수직으로 생겨서 쭉 남았는데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이고요. 저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이제 어디 맥히면은 빛이 더 이상 통과를 못 하잖아요. 끝나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빛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맥스웰이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유도한 방정식을 갖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계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계산을 해보는데 지금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수학적으로는 이제 막 까무를 치지만은 중요한 상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건 자연에 일치하는데 하나는 에필론 5라는 거는 전기장이 이제 생기려고 할 때 공간에 전기장이 생기려고 할 때 그 전기장을 못 생기게 하는 어떤 생기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죠. 전기장이 그거하고 하나는 자기장을 얘기하죠. 자기장, 진공 투자율이라는 걸 한자로 이제 자기적인 성질이 투과하는 비율이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자장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공간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요거는 전기장이 생기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번갈아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요 두 놈 때문에 속도가 이제 제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도를 이제 계산한 거죠. 계산하는데 보면은 이건 이제 전기장이고 전기장, 자기장, 그다음에 아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방정식이 풀어갖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연상수이기 때문에 전기적 자장, 전기장 이건 이제 측정해보면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걸 이제 측정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건 실험적으로 나오는 양이니까 계산해보니까 약 30만 킬로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30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맥스웰이 이걸 계산했을 적에 빛의 속도가 29만 7,000m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 원래 이제 웨먼과 덴마크 사람이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영국 사람 제임스 베들리가 1728년에 현재 빛의 속도의 한 2%인가 2% 정도로 정확한 값으로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빛의 값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 전기장, 자기장을 요 방해하는 공간의 요소를 계산하고 자기가 배우니까 빛의 속도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스웰이 이거는 이 전자기파가 빛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확신은 못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자기가 크게 인식을 이제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르스베 독일 카르스베 대학에 이제 헤르츠 이제 흉상인데 이 사람이 헤르츠가 이제 여기 펄스를 쫙 가한 다음에 여기 전선에다가 펄스를 막 가한 다음에 이쪽에서 공기 또 이렇게 칩한데 여기서 뭐가 온 거예요. 공기 중에 이게 뭐 50m인가 뭐 몇 미터인데 5m인가 찌직 온 거예요. 전자기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도 재고 그래서 이거는 맥스웰이 얘기한다. 이게 이제 몇 년, 20년 후입니다. 20년. 맥스웰이 이거 계산한 다음에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빛일 것이다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20년 후에 이 딱 재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이 속도도 전파 속도도 빛의 속도고 이거는 전자기파가 빛이 맞구나. 20년 후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이제 헤르츠만 해도 이게 뭐에 쓸모가 있는지 그걸 잘 이제 별로 써볼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르코니가 이제 무선하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빛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거의 확실해진 거죠. 거의 확실해졌는데 전자기파가 빛이다 하는 건 이제 거의 확실해졌는데 이게 뒤가 아니구나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제 그게 파장이라면은 전자기파나 빛이 파장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그런 이제 투자율이나 진공 투자율이나 유전율이나 공간에서 뭘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런 게 에테르라고 하는 일종의 매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는 건 이제 공기 압력 때문에 전달되잖아요. 일단 물의 파동은 물로 전달이 되고, 그럼 공기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구한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한 거죠. 미국의 마이클슨과 모월리 두 사람이 그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울에다 이렇게 좀 화면이 뒤로 좀 망가지는데 이쪽으로 빛의 속도를 재보고 이쪽으로 재보고,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속도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이게 재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빛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속도라는 거는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과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1908년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가 나오게끔 다 준비가 된 거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특수 상대성의 첫 번째 상대성은 갈릴레이가 이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클슨 모울리나 헬츠나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밝혔는데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러면은 빛은 갈릴레이의 상대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갈릴레이의 상대성을. 그런데 그 이제 특수 상대성이 이론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천재 수학자죠. 포앙카레는 이미 특수 상대성을 다 갔는데 뭐 밑에서 미적미적하다 하면 끝나고 수학적으로만 끝나버린 겁니다. 물리적인 의미를 간파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로렌츠 덴마크 네덜란드 라이덴드의 로렌츠는 계산까지 다 했어요. 계산까지 다 했어요. 특수 상대성이 일어나고 거의 먼저 계산했어요. 먼저 계산했는데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놓고, 이거는 일종의 수학적인 트릭이지. 트릭이라는 건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계산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빛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은 공간을 통해서 물질이나 이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물질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빛이나. 그런데 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빛이 상대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가 변해야 돼요? 공간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변하고. 그 파격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식을 이 사람이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로렌츠가 아인슈타인이고, 처음에는 뭐 로렌츠, 아인슈타인 이런 뭐 그렇게도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창의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유연한 생각을 했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겠지만 6살 때 담임 선생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이제 학적 분간제 어디에 나온 거라고 그래요. Es keine Rolle, was du 네 말stu etwas fühlen.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망성이 없다. 평생.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얘는 부재불능이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격려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어머니입니다. 아인슈타인인데 제가 이제 유태인 그 강의 같은 데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유태인은 내세관이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부욕장소에 보면은 내세 어떻게 된다는 게 없어요. 천당이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하고 굉장히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유태인의 저거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이 세상은 인간이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유태 교리의 그 핵심 교리입니다. 정통 교리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애들한테 교육할 때 1등 해라 이런 걸 안 시켜요. 뭐 저리 갖고 할 일이 없어도 네가 할 부속이 있다.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니들이 거기서 뭐를 조그만 부속이지만 1등은 필요 없다. 니들이 그걸 마저 해라. 그 세상에 봉사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재불능애인데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유태인 엄마니까 너는 네 역할이 있다. 너만이 하는 일을 찾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나침반에 그 관심이 많아요. 나침반에 이거는 자연에 무슨 힘이 있다. 이게 뭘까?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에 있는데, 바이올린은 처음에 이제 이 취미가 없었다고 그래요. 갖다 주니까 잘 안 놀았는데, 좀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보니까 현의 줄에 따라서 이 소리가 틀려지잖아. 이게 자연의 무슨
규칙적인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에 매료가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탈무드라는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이름이 뭐 탈무드로 바뀌었는데 이게 대학생인데 유태인들은 이제 그 가난한 학생들 매주 이제 주말 일주일에 한번 불러다 밥을 먹이고 이제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인슈타인의 집에 갔던 이 탈무드라는 대학생인데 의과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얘가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자연의 호기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 21권짜리 자연과학 책을 이제 사줬는데 이게 저 아마존에 보면 이 책이 아직도 영문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뚫어지게 아인슈타인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자기파는 이제 빛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밀라노로 이태리로 이사 갔는데 얘는 이제 아인슈타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독일에 남겨놨는데 학교 적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가를 여기서도 받는데 혼자 남아갖고 그래서 아마 의사가 무슨 뭐 진단서 비슷한 걸 써줘갖고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태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이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왔는데 그 대신에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독학으로 책을 많이 읽고 자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갔는데 중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이태리 대학에 진학하려는데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장이 없어갖고. 그래서 마침 취리 공대는 그 중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는데 이제 학장이 보고서 얘 이제 가능성을 보고 페스탈로치가 이제 만드는 회사에다 학교에 1년 공부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입학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시켜주고 나서도 뭐 학교 생활은 이제 개판오분전이었기 때문에 성적도 나쁘고 그래서 취업도 안 되고 지도 교수가 졸업을 저도 안 써주고 그래갖고 처음에 어디 뭐 보험회사인가 갔다가 금방 쫓겨나고 이제 실업자가 돼갖고 신문광고로 자기가 물리학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가 그래요. 솔빈 하비스인가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비슷한 나이인데. 그래서 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맨날 토론을 하는 거야. 가정교사가 아니고 매일 저녁에 와갖고 토론을 한 겁니다. 철학책, 아리스토텔책, 뭐 자연과학책 토론을 한 거예요. 유태인의 그 교육의 특징은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한 조그만 구석을. 그 다음에 토론입니다. 유태인들은 절대 혼자 공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핵심이죠. 토론을 한 겁니다. 토론. 3년 동안. 토론을 하고 그게 1905년에 우리가 기적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교과서에 나오는 까무러 치는 논문이 5편이 한 해에 5편이 나왔는데 이 특허청의 그 백수가 거의 백수라는 사람이 이게 나왔는데 이게 광전역과는 이제 그 양자역학을 어떻게 증명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 파동이지만 입자성질. 그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모세관 열관에서 이걸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이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딱 낸 거예요. 몇 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6월달에 특수상대서 이런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 이 브라운 운동은 옛날 20세기 초만 해도 원자를 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브라운 운동은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이런 하지만 그게 이제 원자나 분자의 존재를 좀 증명하는데 굉장히 뒷받침이 된 그런 논문이라고 해요. 따른 이제 이걸 MC제고 여기에 5편이 한 번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토론, 호기심 이걸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6살째 한 겁니다. 16살 때 회고록이에요. 50몇 년에 이제 그 별세 51년이니까 별세하기 한 4년 전에 쓴 건데 이제 동영상 이렇게 만들어내고 좀 짜증게 해갖고 뭘 생각했냐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파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전자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에 16살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책을 보고 과학책을 보고 만약에 빛하고 똑같은 속도로 내가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생각이죠. 간단한 생각이죠. 그럼 빛하고 나하고 같은 속도로 하면 빛이 정지해 있어요. 갈릴레오 상대성에 그죠? 빛하고 나하고 정지해 있어요. 그럼 빛이 정지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빛이 어떻게 정지해 있습니까? 그 빛이 정지해 있으면 나한테 오지 않는 이 세상 물질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 생각을 8살 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 생각 중에 이것도 이제 또 토론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잠깐 나오겠지만 베소라는 사람입니다. 베소.
그 아인슈타인의 절친입니다. 절친인데 이 여자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사귀던 여자의 뭐 여동생인가 뭐 누나 언니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소개까지 해줄 만큼 친한 사람이고 특허생으로 같이 다녔다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그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빛의 속도하고 내가 똑같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 밤새도록 그날 출근해서 그 생각만 하고 밤새도록 그 생각하다가 아침에 딱 깨달은 거죠. 그러면요, 빛의 속도는 누구한테나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간단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이제 백수한테 고맙다 그랬대요. 너하고 토론 때문에 내가 지금 해답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내 논문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인슈타인 생각이 이거죠. 100km로 달리는 50km 초속 50km 달리는 기차에서 100km로 총을 쏘면 150km가 되는 게 이제 사물이죠. 제3자가 볼 적에는. 근데 빛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쏘나 이 사람이 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빛이나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체가 운동하는 걸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빛은 움직이지 않는 건 빛이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상대성이 유지가 되려면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 돼야 되는 거죠. 파격적인 생각이죠. 간단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로렌츠입니다. 로렌츠가 그게 이제 움직이면 얼만큼 그 시공간이 변하는지 이 사람이 다 계산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식이 나오는 거를. 그 아인슈타인도 물론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발표한 걸 모르고 이제 계산을 또 한 건데 한마디로 해서 빛이 기준이 되니까 공간이 변해야 됩니다. 시간이 변해야 돼요. 공간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은 공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늘어나고 지연이 되고 그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질량이 어떻게 되면 이제 몇 달 후에 한 거고 이제 낮은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렌츠가 만든 시 로렌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로렌츠 인자. 가령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99%를 운동하는 우주선에서는 지구에서 100년이라는 거면은 우주선에서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우주선이 14년밖에 안 지난 거죠. 우리 공상과학만 이제 망한지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관성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정지 있는 게. 근데 움직이기 때 로켓 같은 거는 출발할 때 내려올 때 감속이 되니까 엄밀하게 관성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건 지켜지는 겁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구에서 100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지구에서 볼 때 100년이 지나고 지구에서 볼 때 14년이 지난 거였는데 우주선 안에서는 똑같이 100년이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모든 관성계 물리법칙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는 똑같이 흐른 겁니다. 정지하는 거예요. 100년이 흐른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 상대 속도가 저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시간이 빛이 고정이 됐으니까 시공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공간이.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고 길이가 수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질량이 이제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항과대는 개념은 제시했지만은 정성적인 수학으로 이제 그 설명을 좀 더 했고 헨드리 로렌츠는 수식을 쫙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이건 수학적인 틀이다 하고 넘어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인데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동시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는 저기 안드로메다인데 250만 광년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지구에서 저걸 이제 저 안에 안드로메다를 이제 탐사하러 우주선을 이제 보내려고 이제 딱 하는데 우주선을 보내려는 순간에 초신성이 이제 만약에 딱 터졌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를 만들려고 몇 개를 했는데 그냥 하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한 겁니다. 그렇게 딱 생겼어요. 생겼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은
우주선이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요쯤 갔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초신성은 이제 빛이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사그러지니까 뭐 중성장별이나 블랙홀로 사라지니까 이제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요만큼 가서 이걸 망원경으로 이 우주선에서 이걸 관측했다고 이제 보죠. 관측했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주선의 속도 이걸 봐야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얼마큼 갔을 때 저게 얼마큼 오는가 아까 로렌츠의 이제 그 변환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20만 년이 예를 들어서 걸렸다고 하죠. 그러면은 저기서 빛이 오는 데는 230만 년이 걸린 겁니다. 230만 년. 그리고 이제 250만 년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20만 년을 줄 때 빛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250만 년이 지나면 이제 우주선은 조금 더 앞으로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저걸 250만 년 후에 보는 거죠. 250만 년 후에. 그럼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요 우주선에서 저 초신성이 빵 터진 걸 본 순간을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을 요 우주선을 기준으로 현재 프레젠트 나우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이 초신성이 터진 거는 230만 안드로메다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230만 년 전에 터진 겁니다. 광년이 아니죠. 시간이죠. 광년은 오는 거리고 이건 년이죠. 시간이 지금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250만 광년이 걸리기 때문에 230만 년 전에 이게 터졌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30만 년 후에 본 거죠. 그걸 현재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지구에서 그걸 관측하는 거는 요거보다 20만 년 후에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현재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별이 터진 초신성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현재인데 저기는 과거예요. 여기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이니까 그러지 그건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철로 이제 어떤 이제 직원이 있고 이 기차에 어떤 사람이 탔어요. 근데 딱 출발하는 순간에 이 똑같은 거리에서 이제 양쪽에 전기불을 만약 불을 탁 켰다고 하죠. 켜졌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갔을 적에 여기서 나온 빛을 이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 빛은 여기 오고, 그다음에 저층 갔을 적에 여기서 온 빛이 여기 오고 여기서 거리가 똑같으니까 동시에 이제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 다음에는 이 빛이 이리 갔고 여기서 나온 빛은 나중에 저기가 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별이 아니라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요 사람을 기준으로 요 사람이 양쪽 불빛을 딱 본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똑같은 불이 켜진 사건인데 이벤트죠. 이 사람은 과거에 봤고 요거는 이쪽에서 온 빛은 미래에 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현재, 미래, 과거가 뒤섞여 버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다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3m 앞에 같으면은 10억분의 1초 전에 있었던 겁니다. 저기는 좀 더 될 거고. 밤에 이제 우리가 별을 보면은 별로 이제 우주 공간에 어디 아무 별이 없는데 어디다 물건 하나 놓고 야, 이 물건보다 이게 위냐 아래냐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죠?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운동은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 우주에 여기라는 장소는 없는 겁니다. 부산에서 여기, 서울에서 여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없는 겁니다.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우주에서 지금 상대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주에는 공통적인 현재가 없다. 같은 순간이 없다. 더군다나 동시로 관통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어떤 인식작용이지 그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 그 별을 보면은 그 별 속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달 같으면 한 1초 전에 온 거고 해 같으면 한 8분 전에 온 거고 아까 그 별 사진에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과거의 시간들이 섞여서 오는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은하들이 그 별이 있던 공간도 다른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온통 뒤죽박죽이 된 걸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그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페이스 타임. 그 스페이스 타임은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문자 그대로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2년 후에 민코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스승이죠. 수학 그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 보고 레이지도 영어로 하면 레이지 게으른 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수학을 못하는 게으른 개다 그러고 아주 굉장히 깔봤던 이 교수인데 이 교수가 특수상대성 발견한 후 2년 후에 이 개념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 제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결국은 그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하학의 문제다. 기하학의 문제지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양반한테 뭐 찬밥을 많이 먹어서 뭐 그런지 위버 필리시게 겔레 허삼카이트 그리고 독일어로 하면은 장난치라고서 불필요한 학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자기 물리 이론에다가 무슨 쓸데없이 수학을 넣어갖고 복잡하게 하냐고 해서 이거 이제 그 아인슈타인 한 표현인데 이건 불필요한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자기 이론의 정말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 2007년에 하고 1908년에 특수상대에서 나온 지 3년 후에 독일 과학자 모임에서 80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로 생각했는데 그건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둘이 합쳐진 하나만이 살아난 걸 유명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는데 이 강연하고 4달이 못 돼서 맹장염으로 타계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간 공간이 이제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무슨 그 얘기냐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오는데 이런 역 올라면 이제 그 3호선 타고 이렇게 와야 되죠. 오게 되면 1차원이죠. 그 선만 이런 역만 알아서는 안 돼요. 1차원. 뭐 여기서 몇 킬로 뭐 이렇게 이제 쭉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아서 안 되고 어딘지를 알아야 되지. 그 위도 경로 북을 쳐놓으면 이제 2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죠. 이건 1개의 숫자만 필요하고 이런 역에서 얼마 더가 몇 킬로 더가 하나. 그 다음에 그것만 알아서 안 되지. 위도도 알아야 되지. 고도도 알아야 되죠. 고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모이는 거는 시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원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4차원의 세상입니다.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합친 걸 이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상은 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 이벤트, 이 세상의 모든 현상, 다시 말해서 이벤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4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4개의 숫자, X, Y, Z,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의 공간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현상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입니다. 이게 민코스키의 이제 저건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1차원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3차원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4차원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을 인식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배수님 강의를 하셨지만은 포식자한테 먹히고 안 먹히고 이게 지금 당장 앞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긴 시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당장 앞에만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그래서 4차원은 네 번째 시간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순간만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민코스키는 이걸 어떻게 저걸 했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거 이제 거리 재려면 여기서 여기 거리 재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입체는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정을 쓰고, 그리고 4차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4개의 숫자를 써야 되니까 차원이라는 거는 4개의 숫자를 알아야 뭐 이벤트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제 4개의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4차원이죠. 그렇게 해서 x, y는 공간하고 시간인데 희한하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는 조금 이제 간단한 수학이지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시간축을 갖다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렌츠의 식을 보면은 루트 뭐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시간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미ን코스키가 이거를 시간과 공간을 합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4차원은 미ን코스키가 이제 제안한 거는 뭐냐면은 3차원 공간을 하나를 죽여버린 겁니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간 하나를 갖다가 요거를 CT로 바꿔버려. C는 광석이면 T는 거리거든요. 거리면은 이제 이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X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축에 다른 단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광석이라는 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CT로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미ን코스키 이제 만약 2차원으로 표시한다면 이거 시간이고 이게 공간이 되겠죠. 공간이 되면 여기 두 사건이 있으면 이건 이벤트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이벤트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XY 좌표 같으면은 XY 좌표에서는 이건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점의 위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공간의 위치가 아니죠. 이벤트의 위치죠. 이벤트의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와 시간이 좌표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변환하다 보니까 시간을 공간 단위로 이제 변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적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단 거리가 이게 돼야 되죠. 이게 공간에서 최단 거리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벤트에서는 이게 최단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벤트에서는 아까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시간축인데 요거를 하면 되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시간축은 미ን코스키 이제 공간인데 공간 3차원, 2차원으로 표시한 거죠. 시간이고 그 만약에 가만히 정져 있는 상태면은 이벤트에서는 요때는 요거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요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해서 이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뭐 직선으로 이제 등성 운동을 해봐. 그러면은 요건데 요 길이가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이건 이렇게 어려운 수가 2차원에 공간 1차원, 시간 1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간 2차원, 3차원 하면 훨씬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요거만 생각해 보죠.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나면 이상한 식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이벤트 A에서 B에 걸린 시간의 제곱이죠. 제곱은 요 시간인데 요거 제곱 마이너스 이건 광속이고 요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X는 뭐냐면 거리잖아요. 거리.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요 사건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보통 공간이나 같으면 이게 제일 짧은 거리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많을수록 시간이 짧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빨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 빨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죠. 쌍둥이가 우주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은 덜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식이 나온 건데 아까 그 롤렉스 변환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저거는 뭐냐? GT. 요거는 뭐냐? 이거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뉴턴의 생각입니다. 저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저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 인식작용의 어떤 결과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코스키는 아까는 이제 1차원 시간인데 공간을 2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전등 불을 하나 켜면은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는 걸 갖다가 쭉 이렇게 시간별로 이 위가 시간이라고 하시면 몸은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과거가 되고 저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코스키 이제 빛 원뿔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는 이제 방금 전에는 공간 3차원, 1차원으로 보고 시간을 하는데 이거는 2차원으로 보고 공간을 시간을 1차원으로 본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고 여기는 미래가 되고 여기는 과거의 원뿔이 되죠. 여기는 빛의 속도고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는 못 가잖아요. 빛이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일은 여기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미래. 이건 과거의 일이고 이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비동풀이 개념입니다. 정자에 있는 사람은 공간이고 공간 3차원, 2차원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고 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속도가 움직이는 사람은 저렇게 될 거고 뭐 이게 이제 민코스키가 이걸 이제 표시한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디 이벤트가 일어나서 전등불을 딱 켜면은 비동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보고 저 사람은 나중에 봐요. 정지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불이 켜진 사건인데 현재, 과거, 미래를 가르쳐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아까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변한다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세상은 사실은 이 공간에 이제 뭐 입자가 날아다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다 이벤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여기 비동불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기 한 줄 더 뜬 거 아닙니까, 그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질량이 있으면은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동불이 휘어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블랙홀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랙홀이 있으면 비동불이 이렇게 가고 휘어지고 저렇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미래의 방향인데 블랙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미래의 방향은 이 특이점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는 못 갑니다. 공간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좌표가 흐물흐물하다고 했잖아요.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까 비동불이 추하게 그리고 한 거는 전부 다 좌표가 딱 움직이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좌표가 이렇게 흐물흐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20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이제 펜로즈가 그 노벨 이제 물리학상 수상하면서 한 PDF가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저겁니다. 거기서 기념 강의가 되는데 그게 다 비동불 얘기입니다. 전부 비동불 얘기. 이게 어떻게 휘어지지? 근데 아까 비동불이 이게 이제 블랙홀인데 이렇게 가면 이게 찌그러져갖고 여기서 남아져 버리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져갖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콘포멀 사이클 그 공변 순환 우주 그 얘기하고 그 이만큼 이제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지금 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동시라는 건 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거기서 한 줄 더 떠서 흐물흐물한다. 그건 아직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다고만 아는 거지. 자, 근데 시간의 흐름은 이제 환상인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하나만 갖고도.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지구가 가면 중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공간이 수축한 겁니다. 길이가. 공간이 수축.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땡겨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축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과가 떨어지는 건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중력이 약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인력이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어떻게 믿냐. 시간과 공간과 미래 구분이 없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
그건 가설, 그게 무슨 가설이지. 그게 어떻게 환상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 이름이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GPS 쓰잖아요. GPS 쓰고 있는데 이게 특수상대성이나 일반상대성이 아니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있는 그 위성은 하루에 7.2 마이크로 초가 느려집니다. 무려 2.2km 오차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냐면 가까이 있는 거는 시간이 늦게 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45.8 마이크로 초가 늦어져갖고 3.7km 오차가 납니다. 우리 GPS 요새 보면 한 3, 4m, 뭐 5m 이내에 오차 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개발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쓸까봐 그걸 이제 상업용은 흐려놔서 그럽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원래는 GPS가 가면은 요 계산해서 이걸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 갖고 정확하게 GPS 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가설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뒤섞이고 환상이라는 거는 그건 가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까르로리가 그랬어요. 아니 시간의 흐름이 환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차거나 증거들이 차고 넘쳤는데 아직도 이거를 의심하거나 글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물리학자들이 개탄을 합니다. 개탄을.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아까 그 배수 있죠? 출근하다가 이제 그 특수상대성을 이론을 생각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베소, 미헬레 베소라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논문을 보면은 참고문이 하나도 없어요. 참고문이 하나도 없고 맨 끝에 요 베소한테 고맙다는 그거만 있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절친이 죽었을 적에 그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독일어로 된 편지. 뭐라고 썼냐면은 미헬레는 나보다 조금 앞서 이 기이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분은 단지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환상일 뿐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그걸 왜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다가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런 관점을 얘기한 그 철학적인 그 시간에 관한 논점이 뭐냐면 영원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이터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바탕한 시간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현재나 그다음에 여기 저기 그런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그래서 모든 업적들, 모든 사람 관찰을 누가 관찰해도 똑같이 현재 미래 과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은 환상이다. 시간의 흐름 명백한 환상이다. 시간은 정적이고 현재의 경험은 그 환상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분은 없으며 이것은 동등하게 4차원의 시공간으로 존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신 미래를 기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자유의지는 뭐냐 이런 문제도 남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볼록 유니버스라고 해요. 영원주의를 우주론에다 이렇게 한 거는 이건 철학적인 우주론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볼록 유니버스라고 해요. 볼록 유니버스가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4차원의 시간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차원은 나타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XY 좌표 하면 어떻습니까? 위치가 있으면은 A점, B점 위치가 딱 바뀌어 있잖아요. 걔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4차원의 시간관에서는 시간도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숫자로 X, Y, Z, T 그렇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과거, 미래라고 보는 게 막 섞여 있는데 우주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4차원 블록 속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딱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등하게 이게 블록 유니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한순간의 조건으로는 전체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시간, 공간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블록처럼 박혀 있고
블로그주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환상이다. 환상. 근데 자연의 근본 속성도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 아까 이제 시간 원뿔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시간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착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가 우주에 다 인커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다 고정된 우주입니다.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좌표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과거 미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 유니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맥타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맥타카트는 그 철학자 케미스트 철학자. 근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성 대성 이론에 나오는 이 영원주의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시간은 존재를 합니다. 시간은 존재하는데 흐르는 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흐르는 게. 그 차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과연 그럼 이제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 좀 현대 과학의 이제 상대 축이 상대성 이론, 열역학 이론식, 양자역학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여기는 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거시기에서만 우리가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거시기에서. 그럼 열역학 이법칙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열역학 이법칙은 우리 과학 오디세이 1, 2, 3, 4에 이제 엔트로피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안 하겠는데, 자, 그럼 또 관계 있는 거죠. 시간의 화살이 이제 있어. 장깔만 122살, 160 뭐 며칠 사는 사람, 젊었을 때 사진이고 122살 때 사진인데, 계란이 깨지고 물이 엎질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건 에딩턴 경이 얘기해요. 엔트로피가 있는 시간의 화살이 흐르는 이유는 열역학하고 관계 있는 거다. 그건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의 히스토리 오브 타임. 그 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학책이에요. 그 히스토리 오브 타임이.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책장에만 꽂혀 있고 안 읽는 책이에요. 근데 그 스티븐 호킹이 거기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시간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열역학적인 시간, 심리학적인 시간, 우주론적인 시간. 우주론적인 시간은 빅뱅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까지 온다는 시간이고, 열역학적인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열이 흩어지고. 근데 열역학적인 시간이라는 건 심리학적인, 우리가 이제 환상이다 생각하는 그 시간, 그거는 결국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역학적. 왜? 우리가 두뇌에서 기억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열역학적인 얘기예요. 열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열은. 그 열은 어디서 발산하냐면 우리 엔트로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망각하는데 사용합니다. 망각. 정보 1비트 정보를 그 처리하는 데는 전자고 같은 거가 이제 열이 발산돼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열역학적인 시간 뇌에서 열이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열역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 상대성 이론이건 뉴턴의 법칙이건 이걸 쭉 보면 양자역학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간 대칭입니다. CPT 시메트리라고 하잖아요. 물리 법칙에 보면은 뉴턴의 법이 무슨 법칙이고 시간이 대칭적이라는 건 과거 미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근본 법칙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있는 경우에는 열역학적인 경우하고 약한 행력의 경우도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겠고, 비침수점이라는 건 직접 측정을 안 하고 밖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런 때는 이제 그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물리 법칙이 어떤 근본 법칙을 봐도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간다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열역학인데 저거 이제 무질서도라고 그러잖아요. 엔트로피가 흐트러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뭐냐면은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엔트로피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이 구멍이 있으면 이게 다 흩어지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1이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2.7 곱하기 10의 299승계입니다. 1000개만 하더라도. 그럼 요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근본 법칙이 아니고 통계 확률적인 얘기지 근본 법칙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자연현상은 흔치 않은 배열에서 흔한 배열로 가는 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볼츠만의 그 시기적은 경우의 수고 거기다 로 붙이는 거죠. 볼츠만의 상수고. 이렇게 해서 이 아마 이 연력학은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말고 사람들이 이건 잘 연구를 안 하고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이제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흐트러졌다 하면은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근본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이건 모르죠. 그 정확한 거를. 그러니까 우주의 초창기에는 엔트로피가 작았는데 왜 초창기 우주의 엔트로피가 작았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다음에 이제 뭐 엔트로피 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정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보. 그 정보랑 관련이 있는 건 이게 뭐냐면은 폰 노이만의 한 부분은 이 세상은 점점 정보를 모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도 시물하고 아니 뭐 0도 시물하고 10도 시물을 떠서 뭐 몇 도가 됐다. 그럼 이제 뭐 중간 온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온도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제 정보는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모르게 된 겁니다. 정보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모르게 되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 엔트로피 할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양자 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에 얽혀 있어갖고 근데 요거하고 이제 그 원래는 이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는데 그게 양자 얽힘 현상으로 인해서 그게 열각적인 어떤 인식의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게 이제 열역학적인 관점이었고 이거는 이제 1, 2, 3, 4회 우리 이제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생략을 하고 그럼 양자역학적은 어떠냐고요. 근데 사실 양자역학께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엄밀하게 한다면 양자역학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 입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같으면은 그 시간 의존 방정식이 있고 시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수학적인 트릭이라는 그 견해가 센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닌 걸 이렇게 보지만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모르는데 이 양자역학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험한 미시가 세계가 되어 불연속적이 되는 거죠.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덩어리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성이 오르잖아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확률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라는 거는 인과력이 분명해야 되는데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첩성. 온갖 상태가 중첩이 있다 내가 관찰하는 게 하나 딱 생긴다는 거는 그것도 이상한 상태입니다. 시간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관계성. 아까 얽힘이죠. 얽힘.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 양자역학에서 시간이 어떻다는 거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고전역학입니다. 그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고전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한 식이죠. 고전역학입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을 했는데도 저렇게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최초로 이 양자역학을 특수상대성 이론만 일단 이제 적용한 게 바로 이제 폴 스페링이 하나 빠졌네. 폴 디렉이죠. 폴 디렉 시간하고 관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아까 그 슈레딩거의 방정식하고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융합을 시킨 겁니다. 최초로 일반성을 생각 못하고 융합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하이젠베르크 방정식 이게 거의 이제 다른 표현인데 그 했는데 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원래 아버지가 스위스계 프랑스어 쓰는 스위스계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하도 엄격해갖고 영국에서 자랐는데 밥 먹을 적에 식탁에서는 불어만 쓰게 했대요. 그 영어 쓰면 아주 혼나고, 그 다음에 아주 거의 폭군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자기하고만 밥을 먹고 여동생이나 엄마는 저쪽에 구석에서 먹고 아주 가별하게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인데, 성격이 그 닐스 보어 있잖아요. 닐스 보어 연구소에 한 20여 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닐스 보어가 나중에 회고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연구소를 방문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아주 특이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아주 특이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이 톨스토이인가 뭐 도스토옙스키가 책을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재밌는 책이라고. 근데 쫙 다 읽고 나서 그 책 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어땠냐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은데 그 작가가 하루에 해를 2번 뜨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적으로만 본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해갖고 시간 단위로 1디렉이라는 시간 단위가 있어요. 1디렉, 2디렉, 3디렉. 뭐냐면 한 시간에 한마디 하는 걸 1디렉. 이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누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한 시간에 한마디 하는 거를 1디렉이라고 부른다고, 농담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바운더리하고 합친 거죠. 합쳤더니 이상망치하게 나온 거예요. 무한대로 나온 거예요, 값이. 전자의 모양 이런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안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스피라는 개념하고 반입자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거기서 탄생한 게 이제 양자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퀀텀 양자 장론, 퀀텀 필드 시오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수점이야 16자리가 맞을 정도로 아주 현대 물리학에서 그 정밀하게 예언이나 예측이 맞았던, 또 표준 무형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런 이론을 낸 거죠. 그걸 이제 이 사람 이론을 이제 고쳐갖고 이렇게 낸 건데, 그 고친 사람이 이 세 사람이죠. 65년에 노벨상을 받은 도노나가 시니치로하고 슈잉거하고 리처드 파인먼하고 세 사람이 이제 이 디렉의 그 방정식이 이제 그 무한대가 나오는 걸 해결하고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골 때리는 수학을 했고, 이 사람도 골 때리는 수학을 했고, 이 사람은 완전히 뭐 광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복잡한 식이에요. 이게 전부 복잡한 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 하나 계산하려면 몇 달 며칠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띵 쓰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걸 만들고 나서 이게 이 세 사람의 이론이 다른 이론인 줄 알았는데, 프리만 다이슨인가 이 사람이 이게 결국 같은 식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5-2시 같으면은 이게 시간이거든요. 이게 공간이고 시간이 거꾸로 와요. 시간이 거꾸로, 반입자도 시간이 거꾸로 와요. 양자장 이론에서 시간이 거꾸로 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는 수학적인 트릭이다, 좀 물리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면 시간이 거꾸로 와요, 양자장 이론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양자장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수 상대성 이론만 고려를 한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손을 못 건드리는 거죠. 65년 이후에 어떤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양자론에다 해야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이론이 되는데 그 엄두도 못 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 나오는 게 이제 끈 이론, 뭐 루프, 퀀텀 그래비티 뭐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혀 해결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양자장 이론도 시간이 이상하게 버리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시간은 환상이라고 그랬고, 시간의 흐름을 양자장 이론에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고 뭔지 모르고 확률적이 돼버리는 거고, 또 연력학 같으면 그건 근본적인
시간 공간은 그 근본적인 적이 아니라고 해요.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분명한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물리학의 모든 법칙은 시간 변화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 게 물리학 아니에요. 물리학도 다 부정이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칼로 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태리 토리노 대학인가 어디 나왔다가 이제 뭐 쭉 하다가 아까 루프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엑스마르세유 이제 그 대학에 지금 프랑스에 이제 미국에서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실탁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막세유 이제 어디 바닷가에서 100년 된 낚싯대 나무로 된 낚싯대 타고 낚시 타고 낚시하고 하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시간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J.S. 루포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2019년에 뭐 고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책이 적어져 있는데 국소적 현재주의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냐면은 그 물리학 책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 저널 파운데이션 오브 피직스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여러 개념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낸 그 물리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소적이라는 거예요. 국소적.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식의 분해능이 뇌의 분해능이 맞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성이론처럼 거시세계, 양자세계처럼 미시세계에 가면 그건 분명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입니다. 현재적 국소주의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상대성이론처럼 시간이 흐르면 환상입니다. 맞다. 그건 뭐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양자세계에서 이상한데 그것도 사실이다. 근데 우리가 현재 느끼는 거는 우리의 인식 분해능이 맞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은 뇌 시간 분해능이 이제 0.1초라고 그래요. 0.1초, 뭐 0.12초 뭐 그러는데 근데 이 0.1초면은 빛이 얼만큼 가냐면은 3만 킬로를 이동합니다. 3만 킬로. 지구 주변에 2배, 5배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사는 건 다 몇 미터 기껏해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 아까 GPS 이런 걸 딱 구분하잖아요. 사람의 인식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연력학적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이지 이렇게 이제 제안한 건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 사람의 제안입니다.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구 그러면은 저기 이제 먼 데서 보면은 지구가 동그래요. 상대성 이론입니다. 거시세계처럼. 일단 땅바닥에 보면 이거만 보여요. 그 미시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아요. 그 현실 세상이라는 거죠. 그 국소적 현재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한 걸 이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환상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까 로벨이 얘기했잖아요. 100년이 지났고 그렇게 많은 증거가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그걸 못 믿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다음에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확률적인 게 있습니다. 아직 이제 더 바뀌어야 되지만은. 근데 현재는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로벨리가 연구하는 게 약간 이제 끈 이론하고 루프 퀀텀 그라비티라고 있잖아요.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두 개가 아직 아주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최종 이론까지는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아까 끈 이론 같으면 세상을 입자로 보는 겁니다. 입자로. 세상을 입자나 끈으로 보는 건데 최소 단위로 분해해갖고 세상에 하면 입자가 아니다, 그건 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공간을 보는 겁니다. 시공간이 어떻게 되냐? 그 시공간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근데 그냥 알갱이가 아니고 서로 연관이 돼요. 약간 이제 얽힘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필러 드이시라는 이제 그 식으로부터 이렇게 이 식은 뭐냐면은 상대성이 일어나고
양자 이론을 갖다 이제 융합하는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 시기. 그리고 시간이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그건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은 그거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수준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양자적인 큰 그 규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유효적인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거시 차원에서 들어가는 일종의 창발 현상, 에머전시 현상이다. 새들이 한 마리씩 저기는 뭔지 몰라요. 제멋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쟤들이 쫙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이고 시간도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즉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부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는 무지의 효과다. 응? 미시 규모에서 파악한다면 시간의 흐름은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거시 세계에도 시간의 흐름은 없고 이게 이제 저건데 여기까지 요약하자면은 확실하게 아는 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 공간 그 다음에 그럴듯한 거 그 다음에 아직 모르는 걸 세 개를 구분을 하자면은 거시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이 환상이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거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다음에 아까 그 양자 이론에서 뭐 코펜하겐 해석이 어떻고 황초 요거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 더 밝혀져야 할 거고 그 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확실히 하는 거, 그럴듯한 거, 그럴 개연성이 큰 거, 그 다음에 그 가능성 있는 거 세 개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환상이라면은 이거는 참 까무러치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아까 블록 유니버스 같이 그러면은 좋은 일 해도 뭐 참담할 일이 없고 인과관계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그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에 잘린 겁니다. 독일에 잘린 거. 양자 얽힘에도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달라이라마하고 2011년에 이제 면담한 기사인데 디스커버에 나왔던 기사인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리는 거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이 사람 달라이라마가 지금 아마 현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과학을 잘하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없다 싶을 정도로 참 깨인 사람이죠. 이 사람 실험실에 가서 이과적으로 구경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처럼 똑똑한 사람 처음 봤다. 합리적이고 질문도 얘기하고 모든 게 명확하다. 근데 이 잘린 거 얘기한 거예요. 달라이라마 보고 불교는 연기설이 기본입니다. 그죠? 연기설이 바탕에서 뭘 다 얘기하는데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뭐 가고 뭐 하는데 그게 다 아니다. 이렇게 거기 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연기설, 인연과 관계 사슬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양자 사건이 이렇게 무작위적이고 상대성 이론처럼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이제 아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찾아봐라. 니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렇지만 만약 네 말이 맞으면은 나는 기꺼이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개방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처음 봤다고 사람이 칭찬을 했어요. 그게 달라이라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카를로 로벨리가 시간의 이태리 말로 지금 엑스 막세이브 대학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그 시간의 순서가 거기 마지막에 이제 썼던 말인데 제가 이제 감명깊어가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는 아닌데 그걸 이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퀴즈 대신에 나는 불면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고통, 노화, 뭐 그런 건 두렵다. 이별하는 것도 무섭다. 내 삶을 사랑하지만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사람이니까. 죽음은 포상효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자우지간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금जार 황금자의 기회를 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갖고 천사가 쫙 와서 까르르 로벨리아 가자 그러면은 자기는 쉽게 웃으면서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미소 지면서 아무 군말 없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진화의 오류다.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는 아까 백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포식 당한 거에 대한 그 공포죠. 그게 해갖고 전두엽이 과도하게 발달한 유인원한테서 이제 죽음의 공포가 생긴 건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진화의 압박에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인 가섭다고 뇌에서 잘못된 연결이나 이거의 결과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다고 하죠. 이 세상에 호모사피엔스 이후로 그 미국 인구 참조국인가 population reference 뭐 이런 거 거기 보면은 사피엔스 이후로 1100억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피엔스가 언제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은 1100억 명이 살았는데 한 명도 지금까지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갑니다. 사람 다 가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가요.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동물식물 다 가는 거예요. 자연의 이제 저건데 그래서 그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이성적인 생각이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장 그런 걸 따지는 거는 오류를 밝히고 잘못된 거 이게 이제 과학이고 그런 거다. 우리가 뭔지를 내가 왜 사는지 시간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자기가 이해한다는 것 세상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뭔지도 자기는 참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우리는 근시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본질, 시간도 없고 뭐 이런 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순간적인 거, 우리는 원작 내부도 모르고 공간에 휘어지는 거, 콘크리트 블록 유니버스 안에 사는 거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